나한테 병원이란 가끔은 사람을 살리고 대부분은 나를 갉아먹는 곳이다. 오늘도 나는 퇴근을 꿈꾸며 출근한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속이 울렁거렸다. 계단을 오르는데 누가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닌데 자꾸 숨이 막힌다.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내가 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아니다. 오늘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차트 정리하고 수행 놓고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면서 산모 한 명 살려냈다. 그런데도 교수님은 말했다. 1년차가 왜 이걸 백업 안 해? 인턴이 실수하면 그건 내 탓. 산모 상태가 악화되면 그건 내 탓. 다시. 저 조용히 좀 해. 다시. 명은원 선배의 말은 오늘도 반복된다. 본인은 확인도 안 하고 일은 나한테 떠넘기고 결과만 손에 쥔다. 화나니까 그러지? 밖에서는 명예 이미지로 방송까지 찍었지만 안에서는 나에게 일시간마다 체크해서 카톡 보내요. 그리고 그건 다시 확인해보세요. 왜 자기는 안 보는 걸 나만 다시 봐야 하죠? 왜 나는 계속 다시를 반복해야 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릴 땐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멋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 감정부터 매일같이 죽이고 있다. 딱 하루만이라도 누가 나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 일 나랑 안 맞는 걸까? 아니면 이 병원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이 일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오희영은 오늘도 속으로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희영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아직 없다. 산모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을 때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양수가 터지고 아이는 20주도 안 됐다. 다들 고개를 저었다. 살 수 없다고, 위험하다고. 그 순간에도 나는 심장 소리를 찾기 위해 초음파를 눌렀다. 다급하게, 조용히, 절박하게. 그리고 뛰어요. 내가 들었다. 아직 살아있다. 순간 그 방 안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수술복을 입은 채 나는 아이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는 감정은 그때 처음 내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산모는 울고 있었다. 괜찮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엔 내가 의사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한 생명을, 한 엄마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었던 순간. 병원이 매일 날 괴롭혀도 그날만큼은, 그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냈다. 살리러 오는 거냐 아니면 죽이러 오는 거냐? 죄송합니다. 오희영은 아이를 지켜낸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슴에 품은 사직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다. 살리러 오는 거냐 아니면 죽이러 오는 거냐? 죄송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늘 생각나는 얼굴이 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복도를 뛰는데 유독 그 사람 옆에선 숨이 덜 막힌다. 구도원 선생. 딱히 다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말끝을 흐리면 조용히 기다려준다. 한마디 툭 던지면 웃지도 않고 그냥 받아준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하루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물었다. 명은원 선배 교수 지원 냈다면서요? 경쟁자는 누구래요? 그 사람은 잠시 웃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 사람이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게 더 많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았다. 사실은 이상하게 설렌다. 아무 일도 아닌 순간에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조금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하다. 지금 내 일상에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 구도원 하나뿐이라면 혹시 내가 이 감정을 의지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서 붙잡고 싶은 걸까? 뭐야? 귀여워. 구도원 선생님? 처음엔 몰랐다. 명은원 선배가 내게 던진 지시는 그저 일의 일부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요즘은 그 모든 것들이 전략이었다는 걸 조금씩 깨닫는다. 명은원 선생은 진짜 여우다. 카톡으로 지시만 내리고 환자는 내가 보고 차트도 내가 정리한다. 본인은 외래에 있어서 바쁘다는 말 한마디면 끝. 병동 업무는 자연스럽게 전공의 몫이 된다. 진짜 화나고 진짜 얄밉다. 그런데 나는 그저 네 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가식적인 사람.
환자를 두고 자기 이익만 챙길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 병원에 있는 거지? 할 일은 남한테 미루고 생색은 자기가 다 낸다. 더 어이없는 건 장영석의 삐뽀삐뽀 PD들.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없다는 거다. 그런 여우를 따뜻한 명의처럼 포장해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낸다. 난 다시는 그 프로그램 안 볼 거다. 명은원 선생은 자기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만 생각하는 진짜 연출가다. 이걸 존경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더 싫다. 표남경과 나 같은 1년 차인 우리가 자연스럽게 각자의 책임만 생각하게 된다. 수술방 잡기, 초음파실 사용, 상과 병동 자리 잡기. 처음엔 남경이를 배려하려고 했다. 남경이도 나를 배려하고 눈치를 보는 듯 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건 교수님들의 질타. 결국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싸우고 또 싸웠다. 지친다. 배려하는 것. 배려를 계속하면 쏟아지는 건 질타다. 라이벌잖아. 공기성 교수한테 수술 밀렸다고 얘기했지. 아니 양당 줬으면 당연히 내가 써야지 왜 지가 다 써 왜? 그거 내가 써야 돼. 지금 교수님들끼리 합해 보면 될 일을 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 하지? 내가 왜 남경이랑 으르렁거려야 하는 거지? 할 일은 많은데 눈치 싸움까지 해야 하니까 정말 지친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의사인가? 좋은 동료였던가? 아니면 그냥 지지 않으려는 사람일 뿐인가? 된다고. 얘 지금 나랑 기싸움하는 거니? 오희영은 늘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이었다. 그건 학생일 때만 가능한 거였던가? 오희영은 내가 목적 없는 경쟁과 싸움을 해야 하는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힘들었다. 또다시 가슴에 넣어둔 사직서를 살며시 열어본다. 이 병원에 다시 들어올 줄은 몰랐다. 나한텐 계획이 있었다. 다시는 이 짓 안 한다. 마이너스 통장 채우고 나면 바로 때려치운다. 그랬는데 오늘도 병원에 나왔다. 얄미운 선배는 그대로고 답답한 구조도 여전하고 나는 여전히 다시를 듣는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건 단지 빚 때문만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억울한 걸 못 참는다. 부당한 걸 못 넘긴다. 그게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들고 때론 사람들 눈밖에 나게도 만들지만 그래도 그게 나다. 무서운 순간이 있다. 진짜 이 환자 못 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데 그럴 때 나는 그냥 한다. 내가 두려워도 환자는 살려내야 하니까. 그게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해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니까. 구도원 선생과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어서 표남경이 맥주 한 캔 내밀며 버티자고 말해줘서 그리고 오늘 살아남은 환자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내일도 병원에 나간다.